예, 마켓 주민 주간 전략 세우는 시간인데요. 지수 한번 살짝 확인하고 우리 시장 위치를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많이 안 밀려요. 낙폭 줄이면서요. 3012까지 거의 약보합까지 올라왔고요. 코스닥은 996. 코스피 3000은 이미 어쨌든 터치했고요. 코스닥의 1000선을 빨리 또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국면입니다. 오늘 마켓 주민 주간 전략은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그러게요. 네. 주 초반인데 조금 오락가락하는데 그래도 하단이 단단한데요. 네, 이번 주 전망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2,900선까지 밀렸던 증시인데요. 우리가 2,900선에 대한 의미도 한번 이참에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900선이라는 게 PBR 1선이기 때문에 우리 증시가 역사상 PBR 1선을 잘 안 깨는 그러한 부분들을 보이죠. IMF 때라든지 서브프라임 때도 PBR 1선을 안 깼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금 현재 2,900선이 뭐 그런 의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3,000선을 빨리 회복해서 안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기서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매물대가 쌓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시장의 중기적 관점에서 본다라면 분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도래하죠. 넷플릭스가 오늘 이제 미국에서 실적을 발표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네이버가 수요일부터 발표를 하면서 본격적인 이제 확정된 실적 시즌이 도래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아무래도 시장에 있어서 현재 지금 호재에 목말라 있는 투자자분들에게 이제 좋은 재료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실적이 아무래도 초반에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 실적 시즌의 그 초반에는 좋은 기업들의 실적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렇다면 지금 지난주 파생에 의해서 그리고 기관들에 의해서 흔들렸었던 증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그들의 수급이 빠진다 하더라도 실적이 잘 나오게 된다라면 다소 긍정적인 코멘트를 좀 드릴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이제 유가라든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들이 안정을 찾게 된다라면 증시 향방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의 여러 이슈 가운데 사실 반도체 업황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반도체 이제 D램 가격이 내년에까지 떨어지고 부담스럽다는 거고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또 이제 소부장단이 있습니다. 금요일은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급등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또 전반적으로 조금 주춤합니다. 반도체 관련주 어떻게 전략 세울까요? 예. 또 하나의 이슈가 삼성전자의 하이닉스, 특히 삼성전자가 7만전자를 잘 회복을 하느냐 문제죠. 오늘도 이제 현재 7만전자가 깨져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던 안 가지고 있던 관심을 잘 기울이고 있으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지금 7만전자를 빨리 회복하지 못한다라면 6만전자에서 7만전자까지 금요일 날 올라왔었던 부분들이 기술적 반등에 끝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결국은 실적이 잘 나와줘야 되는 부분들인데 안타깝게도 4분기 실적 전망치가 불투명하다라는 게 현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두 기업 다 지금 잠정 실적에 대해서 특히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에 대해서는 3분기 서프라이즈가 나타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오르는 게 지금 저도 찾아봤습니다만 증권가에서 4분기 실적 전망과 내년도 실적 전망을 내놓은 증권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다 뒤져본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벌써 이 정도 되면 4분기 실적 전망에 대한 예상치라든지 내년도 실적 전망 예상치들이 증권가에서 조금 조심스럽게 나올 텐데 아직 이런 것들이 불투명하다라는 거죠. 결국 증권가에서도 현재 지금 3분기까지 호실적 15조 8천억까지 영업이익이 나온 것을 인정을 하긴 합니다만 4분기와 내년도 실적 전망에 대해서 먼저 밝히기를 좀 조심스러워한다라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하나죠. 한 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새로운 모멘텀을 찾기까지는 다소 좀 시간이 필요할 수 있고요. 더군다나 수급에 의해서 연계되는 부분들인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매수가 좀 들어오고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만 오늘 이러한 모습들이 포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프로그램 매매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것들이 아니겠는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업별로 보면 삼성전자하고 또 키워드에 항상 인기 종목에 오르는 게 카카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이버 카카오인데 예. 카카오페이가 이제 상장 절차에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이제 몇 차례 조금 상장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수요 측에 들어가고요. 카카오페이에 좀 공모하시는 분들 흥행 성공.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에 미치는 영향들도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관점을 다 이제 우리가 아울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네. 있겠는데요. 그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 현재 지금 공모가 한 2차례 정도 그 연기가 됐죠. 연기됐었죠. 예. 왜냐하면 이제 평가 가치에 대한 논란들이 있은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반려가 됐을 때는 보통 우리가 이제 그 기업들이 상장할 때는 상대 평가를 하는데 카카오페이가 그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제가 알기로는 거의 뭐 최초인 것으로 아는데 자체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 가치, 그러니까 자체 기업 가치를 놓고 했는데 그게 이제 좀 그 감독원에서 조금 고평가됐다라고 해서 반려가 됐었죠. 뭐 이러한 식으로 우여곡절을 겪다가 이제 카카오페이가 IPO를 하는데요. 글쎄요, 저는 공모 참여도 좀 조심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카카오페이가 카카오뱅크와 같은 어떤 뭐 특별하게 물론 이제 카카오 그룹 내에서 페이와 뱅크가 특별한 역할을 합니다만 우리가 뭐 기존의 카카오페이만의 그러니까 뱅크처럼 비교 우위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소 조심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은 주가 조정기에 IPO 기업들에 투자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일단은 우리가 뭐 소위 따상이라든지 뭐 여기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이익이 쉽게 나지 않는다라는 면도 조심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기에 일단은 카카오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카카오 그러면 카카오페이가 상장하면 카카오가 어떤 새로운 모멘텀을 잡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부분들인데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카카오는 정말 화목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뱅크도 있었고 페이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분가를 시키죠.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가 다소 조금 조심스러워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카카오페이가 상장이 되면 그 지분 가치에 따라서 카카오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카카오가 한 몸이었던 것들을 잘라내기 때문에 오히려 카카오는 분위기가 좀 조심스러워질 수 있다. 여기에 이제 수요일 날 발표되는 네이버 주가 그 실적에 따라서 카카오의 향배도 결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이제 연말 되면 배당 얘기가 나오고요. 마침장이 조금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배당 투자가 꽤 쏠쏠할 수 있습니다. 배당주 투자 전략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보통 이제 배당주 투자할 때는 두 가지 투자 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잘 아시는 연말에 직접 배당을 받기 위해서 12월 말에 투자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10월 달 정도에는 연말 배당도 노리고 시세 차익도 노리고 하는 부분들에 따른 배당주 투자에 또 적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10월 달부터 이제 배당에 대한 관심들 이제 오늘같이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이제 배당을 받아야 되는구나라는 생각들 때문에 배당주에 관심이 몰리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 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예. 똑같이 5% 배당을 한다 하더라도 주가가 쌀 때 5%하고 주가가 높을 때 5%하고는 그 격차가 다르죠. 이건 어차피 액면가 배당이기 때문에 시가 배당이 아니라 액면가 배당이기 때문에 느낌은 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배당주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주가를 조정을 받을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량주를 사서 모은다라는 개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의 물타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들이 조정을 받을 때마다 하다못해 안 되면 배당이라도 받으면 수익률을 방어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증권주하고 화학주인데요. 은행주하고 화학주인데요. KB금융 같은 경우 1, 2분기 같은 경우 배당 성향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낮췄죠. 근데 3, 4분기서부터는 배당에 대해서 자율로 맡긴다라고 하기 때문에 특히 비은행 이자 수익이 높아졌기 때문에 동일한 배당 성향이라 하더라도 배당 수익률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는 금융주들 잘 투자하시면 1년 정기예금보다 더 좋은 수익률을 구가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판단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S-오일 같은 석유화학주들 올해 배당 성향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높아진 배당 성향에 따른 배당 수익률도 긍정적일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들 여러분 포털 사이트 검색이 가능하니까요. 그런 것들 찬찬히 잘 살피시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요. 이번 주 일정은 말씀하시는 동안 저희가 이제 화면으로 내보낼 드릴까요? 간략한 전략 좀 마무리해 주시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실적에 따라서 뭐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적 시즌이 도래했다. 따라서 실적은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실적 시즌의 키포인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분기 실적 잘 나온다 해서 주가가 움직인다기보다는 3분기 실적은 당연히 잘 나와야 되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4분기 실적 전망치가 좋은 기업들의
반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삼성전자처럼 4분기 실적 전망들이 불투명하면 3분기 실적과는 상관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관찰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번 한 주 주식시장 변수들 전략 세웠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함께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